네, 안녕하세요. 매일국어입니다. 지문 파헤치기 시간에는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서 배경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지문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에 기출되었던 철학 지문을 가지고 한번 지문을 파헤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문을 한번 훑어볼까요? 가장 첫 번째로 실존주의는 이라는 말로 지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철학 지문이 나오면 겁부터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철학을 몰라. 난 철학을 못해. 나 이 지문을 풀기에는 수준이 너무 낮아.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배경 지식을 쌓고 재미있게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드라마나 웹툰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아마 드라마나 웹툰을 보지 않은 친구들이더라도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명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은 이 할아버지죠.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타인을 싫어하고 혐오했으면 이렇게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표현을 했을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 중에 리히트 책방이라는 채널에 타인은 왜 나에게 지옥이 될까라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왜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타인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는지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타인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타인은 나를 대상화시키고 나를 사물화시키면서 동시에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 타인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 지옥이 될 수 있다고 봤던 거였어요. 더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르트르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사르트르는 언제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앞에 영상을 잠깐 보시면 1905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르트르는 1945년에 종결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르트르는 실제로 전쟁에 참여도 했었고요. 포로로 수감되기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사르트르가 무엇을 느꼈냐? 이 사회는 굉장히 부조리하다. 이 사회의 부조리함이 인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이 실존주의였죠. 이 영상은 이렇게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고 동영상만 봐서는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이나 동네 도서관에 가서 구토라는 책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이 구토라는 책은 사르트르가 썼던 책으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 있죠. 나는 빨리 생기부에 독서 기록을 써야 되는데 난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해.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상이죠. 유튜브 채널 문학줍줍에 이 구토, 장폴 사르트르 한 번에 끝내기라는 영상을 보시면 사르트르가 썼던 구토라는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짤막하게 리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사르트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듣고 진짜 재미없다. 그래서 도대체 사르트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철학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는 영상도 있어야겠죠? 여러분 유튜브 채널 5분 뚝딱 철학을 보시면 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실존과 본질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철학이 어렵더라도 이런 영상을 보시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들을 가지고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자, 그래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무엇이냐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인간의 본질은 실존에 선행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목적을 의미하고요. 실존이라는 것은 존재를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 같은 경우에는 본질, 목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글을 쓰기 위해서, 메모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뻤던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신이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회사원이 돼야 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들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목적 이전에 먼저 실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본질에 앞서서 실존하는 존재들을 기투 존재라고 설명을 했어요. 기투 존재라는 것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 목적이 없이 세상에 나타난 존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 지문을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1문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을 보시면 실존주의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자, 이 글은 바로 실존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실존주의냐? 그 다음에 나타나죠? 사르트르라는 철학자의 실존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무엇인지 설명이 나와야겠죠? 바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의 사상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로 집약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본질은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을 뜻하고 실존은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존재하는 주체적인 상태를 뜻한다. 바로 이게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1문단의 중심 문장은 마지막 문장, 그리고 핵심어는 실존주의, 사르트르, 그리고 실존, 본질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문단 같은 경우는 글의 구조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세요.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인간은 사물과 달리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 보니까 앞에서 짤막하게 설명했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볼까요? 예를 들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라는 말은 앞서 설명한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뒤에 나올 겁니다 라는 표지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이 첫 번째 문장,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인간과 사물을 이렇게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르트르가 구분하고자 했던 인간과 사물이 각각 핵심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3문단에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장이 역시 중심 문장이었네요. 그런데 여기 잘 봅시다. 사르트르는 앞의 내용과 이어져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 그리고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로 구분하였다라고 했어요. 앞에서 사르트르는 인간과 사물을 구분했다고 했는데 3문단에서는 이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사르트르는 이러한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라고 명명을 했고요.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라고도 명명을 했대요. 따라서 여러분 중심 문장 밖에도 핵심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문단은 이렇게 사르트르가 명명한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3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또한이라는 말은 앞서 제시되었던 중요한 내용과 동급의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니까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여겼대요. 자, 앞에서는 뭐 인간, 사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봤는데 4문단을 보니까 새로운 말이 나오죠. 이 타자라는 존재 역시 사르트르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사르트르는 자 보세요.
내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타자 역시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규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쟤는 이상한 사람, 쟤는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을 사르트르는 대타 존재라고 따로 명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또한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여겼다. 이것이 중심 문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대타 존재라는 용어, 사르트르가 명명한 용어가 핵심어가 될 수 있습니다. 5문단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와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나와 타인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문장을 보세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를 갈등과 투쟁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타자는 지옥이다 라는 명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 중심 문장 찾았어. 이 문단 끝.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르트르는 단순히 나와 타인의 관계를 갈등과 투쟁으로 끝낸 게 아니고요. 이러한 갈등과 투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제시했거든요. 그 사르트르가 제시한 방향이 바로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계속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제시를 해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5문단에서는 중심 문장이 2개였었죠. 이것을 찾아낼 수 있었어야 합니다. 마지막 6문단을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러한 설명문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어떤 글쓴이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던가 개인적인 평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앞부분 문장을 보시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지닌 한계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 2번째 문장이죠. 이걸 보시면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그의 실존주의는 이러이러한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런 의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 글쓴이는 6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그만큼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논의될 가치가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공부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6문단은 마지막 문장이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문단별로 중심 문장만 따와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글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문단. 그의 사상은 실 또는 본질에 선행한다로 지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본질은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을 뜻하고 실존은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존재하는 주체적인 상태를 뜻한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간략하게 설명됐죠. 2문단.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인간은 사물과 다르게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르트르가 인간과 사물을 다르게 보았다는 사실,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서 나타났어요. 3문단. 사르트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과 사물을 구분한 거죠. 의식이 있는 존재는 사물 존재, 의식이 없는 존재는 인간 존재로 구분을 했대요. 그 다음 4문단. 또한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여겼다. 타자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을 했죠. 5문단. 그래서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맺는 이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으로 여겨서 타자는 지옥이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중심 문장은 아니지만 핵심어가 있는 이 부분도 중심 문장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계속 자신의 행위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6문단. 하지만 그의 실존주의는 주체성을 상실한 채 획일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고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그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라고 글을 마치고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조금 지치셨을 테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더 줄여볼게요. 여러분 핵심어만 가지고도 내용을 떠올려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문단. 이 글은 실존주의,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실존과 본질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르트르는 인간과 사물이 다른 존재라고 보았는데요. 그건 바로 앞서 설명했던 실존과 본질이 무엇이 앞서냐에 따라서 인간과 사물은 나눠질 수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3문단, 인간과 사물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의식의 차이였는데요. 의식이 없는 존재는 바로 사물 존재, 즉자 존재라고 본 것이고요. 의식이 있는 존재는 인간 존재, 즉 대자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자, 또 사르트르는 타인에 의해서 규정된 나의 존재를 대타 존재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나와 타인의 관계가 갈등과 투쟁의 관계이며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철학 지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배경 지식도 쌓고 지문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쌓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철학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성공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르트르가 했던 말로 이 영상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자유라는 저주를 받았다. 세계에 내던져진 이상 인간은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은 당신에게 달렸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많이 바쁘고 힘들 텐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